네, NCS 기반 인사관리 방법론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 NCS를 활용하는 프로세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NCS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회사에 맞도록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이 NCS를 여러분들 회사에 맞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 분류를 실시를 해야 되고요. 이거 9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NCS의 직무 분류 체계와 여러분들 회사의 직무 분류 체계를 맞춰서 직무 분류를 하는 걸 먼저 실시를 해야 되고, 직무 분류가 끝났다. 그러면 그 NCS에서 해당 직무에 대해서 제공하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NC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회사에 맞도록 수정하는 단계가 이제 그 다음번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한 다음에 이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인사관리에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정을 하지 않으면 활용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회사가 이 NCS 데이터를 여러분들 회사에 맞도록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정하는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을 수정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NC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가운데에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도 있지만, 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데이터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NCS는 표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일들만 담은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많은 것들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또 인사 직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는 인사 직무의 일과 또 다른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사 직무의 일이 조금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NCS는 표준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인사가 하는 일들을 많이 담았어요. 이 중에서 선별하라고. 그래서 이 NCS를 회사에 맞도록 수정하는 첫 번째는 이 NCS 표준에서 제공하는 특정 직무에 대한 데이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만 선별하는 수정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 중심으로 수정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수정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수정의 내용은 이 능력 단위하고 능력 단위 요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 수업을 들으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떤 업무 같은 경우, 어떤 능력 단위 업무 같은 경우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어떤 능력 단위 업무의 경우에는 이 업무는 뭐 신입사원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주 낮은 업무야. 이렇게 능력 단위, 그리고 그 능력 단위 안에 있는 능력 단위 요소별로 수준을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NCS 표준에서는. 자, 그런데 이것도 표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 딱 맞는 수준을 설정해 놓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특정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 NCS 데이터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회사의 수준하고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인사 직무만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서는 채용이 수준이 아주 높아요. 예를 들어서 헤드헌팅 회사라던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채용 업무의 이 수준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채용이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몇 건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예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채용 업무의 수준이 좀 낮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특정한 어떤 능력 단위 업무에 대해서도 회사에 따라서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맞도록 수준을 수정해 줘야 되는 게 이 모디피케이션의 두 번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어, 여러분들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만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NCS에서는 특정 직무마다 이런 그 능력 단위별, 능력 단위 요소 표를 제공을 하죠. 이건 인사직무의 샘플입니다. 인사직무. 자, 그리고 인사직무 안에는 여러 가지의 능력 단위 업무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인사 업무 내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여기에 있는 일들을 다 수행을 하시나요? 물론 어떤 회사는 여기 있는 일들, 이 능력 단위 일들 다 수행하는 회사도 있고, 이 능력 단위 요소들 다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직무 분석하기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직무평가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인사 담당자가 이 직무평가 일은 안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NCS에서 특정 직무에 대한 이 데이터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맞는 것만 선별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안 하고 있는 일들은 빼야 되겠죠, 여기서. 자, 그래서 특정 회사를 보니까, 직무 관리를 안 해요. 이 직무 관리에 해당되는 일은 그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 채용에 해당되는 일들은 다 해요. 여기 체크한 것들은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인력 이동 관리에 해당되는 이런 일들도 다 합니다. 동그라미. 그런데 이 인사 기획 같은 경우는 인력 운영 계획 수립하기 하고 인건비 운영 계획 수립하기는 하는데 인사 전략 수립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 자, 이렇게 이 능력 단위별 능력 단위 요소 표를 보시면서 우리 회사의 해당 직무가 하는 일과 안 하는 일을 구분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정하는 단계에서. 자, 그래서 이 NCS 인사 직무에 해당되는 활용 패키지에 보면 이게 활용 패키지잖아요. 자, 이 활용 패키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내용을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자, 이 NCS에서 제공하는 이 활용 패키지에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안 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일들에 해당되는 내용이 빠져 있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제공이 되나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제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패키지의 문서를 가지고 인사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를 할 때 여기에는 우리 회사에서 안 하고 있는 이런 종류에 해당되는 능력 단위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체크하도록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여러분들 회사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는 이런 일들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활용 패키지 안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만 남겨놓고 안 하고 있는 일들은 빼주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표를 보면서 우리는 이거 해, 이거는 안 해, 이거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 활용 패키지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일 것이니 안 하고 있는 일들은 빼주는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해야만 이 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 회사의 인사관리에 활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 회사에 맞도록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이 앞단위의 1강부터 8강까지의 내용을, 1강부터 9강까지의 내용을 안 들으셨거나, 아니면 지금 9강에서, 10강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집중력 있게 수업을 듣지 않으셨거나, 자, 그리고, 이 회사에 맞도록 수정하는 두 번째 내용은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의 수준을 수정해주는 내용이 두 번째 수정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조금 전에 인사기획 같은 경우는 하는 일도 있고 안 하는 일도 있고, 그쵸? 그리고 직무 관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인력 채용과 인력 이동 관리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는 그런 종류의 일입니다. 직무 관리 같은 경우는 안 하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자, 이 NCS에서는 인사 기획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높은 수준으로 이 능력 단위의 수준을 책정을 했지만 실제 여러분들 회사가 꼭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회사는 우리는 인사 기획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만 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하는 거 뭐 특별히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1순입니다. 1수준입니다.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인력 채용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굉장히 수준이 높고요. 인력 이동 관리에서
소요 인원 파악하기에 대해서는 NCS에서는 이 5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1수준입니다. 수준이 높지 않은 정도의 그런 과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사에 맞게 이 수준들을 능력 단위 요소와 이 능력 단위의 수준들을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활용 패키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이 활용 패키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에는 예를 들어 평생 경력개발 체계도다. 인사기획이 이 체계도의 가장 상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수준이 가장 높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수준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경력개발 체계도에서 가장 상위에 있던 이 인사기획의 능력 단위를 제일 밑으로 내려주는 수정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밑에 있는 문서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수준들을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그 수정된 내용이 이 활용 패키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이 NCS를 여러분들 회사에 맞도록 수정하는 두 번째 내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이거 이외에도 뭐 수행 준거를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 내용적인 측면으로 수정하거나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은 제가 이번 그 강의에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에 맞도록 수정해서 이 활용 패키지를 다시 뺄 것들은 빼고 수준들을 조정해서 이 활용 패키지를 다시 만들게 되면 이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 회사의 인사관리에 채용, 배치, 승진, 평가, 교육, 훈련 등의 이 내용들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평생 경력개발 체계도 NCS에서 제공하는 인사 직무의 평생 경력개발 체계도에는 인사기획이 제일 꼭대기에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 가장 소위 얘기하는 짬밥이 높을 때 수행하는 업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인사기획 업무의 수준이 낮다. 그러면 이게 제일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용할 때 인사기획을 부장이나 차장급 채용을 할 때 이 인사기획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 채용할 때 인사기획 업무 담당할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왜? 수준이 굉장히 낮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인사기획 업무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과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인사기획 업무를 담당할 사람은 신입사원이라던가 경력이 낮은 사람도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채용에 반영을 하거나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죠. NCS 원래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인사기획 같은 경우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승진시키거나 배치할 때 경력이 좀 많은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의 이 인사기획의 수준이 1이다. 그러면 경력이 낮은 사람을 배치시켜도 무리 없이 그 업무를 소화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수정한 이 활용 패키지를 채용, 배치, 승진, 평가, 교육, 훈련 이 여러분들 회사의 각종 인사관리에 맞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이 NCS를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끔 수정하기 위한 큰 두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메일 주소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